과연 홍길동이 의적일까? 또 율도국이라는 그 공간이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구현한 것일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고전 소설을 포함한 옛 이야기를 공부하는 엄태웅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이는 이 책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옛날에 반각본이라는 방식으로 소설을, 고전 소설을 간행했는데 그때 간행된 홍길동전입니다. 오늘은 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이 홍길동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소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나 모순을 이 홍길동 개인이 한 몸으로 받아서, 그죠? 그런 그 불합리함을 혁파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작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마치 무슨 암호같이 생긴 이런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과연 홍길동이 의적일까? 또 율도국이라는 그 공간이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구현한 것일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전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길동은 의적이고 이제 율도국은 이상국가다, 뭐 이상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홍길동을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불합리함, 모순을 거기서 그냥 불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 해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체제의 구현 이런 데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소설 그러면은 불온한 장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의 경험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소설의 어떤 책무다,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홍길동전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텍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그러면 우리가 장르적으로 이제 영웅 소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허다한 영웅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 허다한 영웅 소설들을 보면은 영웅이 물론 다 조금씩 다르지만 패턴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 홍승상과 그 부인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가 합심해서 둘째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홍승상이 낮잠을 자요. 할 일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낮잠인데 너무 신이한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용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건 분명 뭔가 뛰어난 인물을 낳을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인에게 갑니다. 이상하죠 좀? 대낮에? 당연히 부인이 정색을 하죠. 아니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이 대낮에 뭐 하는 짓입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구박을 받고 이제 쫓겨나죠. 그러고서 아이고 이제 막 민망하기도 하고 좀 자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시비를 보는 겁니다. 시비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홍길동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길동은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영웅소설의 구조 속 영웅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함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야기 전개는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쵸? 이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홍길동이 가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거기 약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길동전 뭐 이번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홍길동이 가출을 하게 된 보다 더 직접적인 계기는 그 호부호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홍길동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 질투하는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의 음모와 계략 때문이었어요. 그런 구조적인 모순, 그러니까 서자나 얼자가 차별받는 사회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이라든가 뭐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홍길동이 이제 집 밖을 나와서 아시다시피 도적들과 한패를 이루고 의적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하게 벌어지는 두 사건이 이제 해인사를 탈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경 가명을 탈취하는 겁니다. 해인사는 뭐 어쨌든 종교 이제 시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함경 가명을 탈취하는 거는 국가 시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구조를 교란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그 홍길동이 함경 가명을 탈취할 때 군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함경도 지역의 관리들의 문제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관리들이 잘못해서 우리 군주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군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의 발언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경가명 탈취하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명성을 얻고 그래서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의적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의적은 맞는데 우리가 이 홍길동전에 의미 부여할 때 생각했던 뭔가 체제 전복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까지 홍길동이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오히려 관료들의 부정부패랄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국가가 본래의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홍길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정말 체제를 다 뒤집어가지고 이 조선의 군주 중심의 질서를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국가의 질서가 안정화되는데 나도 일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서 복무하는 존재가 되겠다. 점점 이야기가 네.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홍길동은 분명히 이제 도술도 있었고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충분히 뒤흔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요구하냐? 병조판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얻고 싶은 거죠. 관료가 되고 싶었던 거죠. 자, 만약에 정말 체제 전복의 꿈이 있었다면 군주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홍길동의 의적 활동 그리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분명 그것이 그 당대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선 사회의 체제 모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도국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율도국에 대해서도 이 선입견을 쫙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홍길동이 이제 아마도 조선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도 우리가 그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구조에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냥 조선 군주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선에서 나와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 홍길동이 군주 중심의 그 조선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이상사회 건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다른 데 가서 나라 하나 세워볼까? 나도 어차피 조선에선 왕이 되기 힘드니까 다른 데서 왕이 되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야기가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먼저 이제 홍길동이 율도국에 가기 전에 한 섬에 정착해서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기르거든요. 그때 조선 국왕한테 가서 요청합니다. 백성들을 구휼해야 되니까 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원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역시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홍길동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아니 조선을 싫어해서 또 그 체제가 미워서 떠나온 사람이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홍길동은 조선과 자신이 세울 나라를 뭐 어떤 군신의 관계 속에서, 그죠?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그 별을 감사히 받고 섬에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까, 어디에다 나라를 세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율도국입니다. 자, 근데 율도국에는 그러면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도국의 백성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기름지고 이게 그러니까 비옥한 곳이어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태평한 그런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보통 율도국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그런 서술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길동이 거기를 공격해 들어간 거죠. 이 율도국을 홍길동이 개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침략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 텍스트에서도 보면 그쪽 백성들은 잘 살고 있었고 너무나 평화로웠고 왕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의 무리들이 섬에 당도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일군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뭐 말을 하자고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홍길동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가차없이 목을 베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자, 그 모습을 또 그 소식을 이제 율도국 왕이 듣게 되고 바로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홍길동은 그 이제 항복한 율도국의 왕을 위로하면서 뭐 벼슬을 하나 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렇게 대우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의 서술이 되고 그 왕의 자리를 홍길동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홍길동은 뭔가 그 왕조 중심의 질서 체제를 개혁하거나 바꾸려고 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정점에 있는 국왕, 군주가 되기를 바랬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얘기를 짚어보면 알고 있었던 홍길동전과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리가 그동안 그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홍길동전은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홍길동전의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거기에 교묘하게 홍길동이라는 개인의 욕망 성취의 서사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런 홍길동의 개인 욕망 성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이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조선 사회가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야기가 만약에 실렸다면 이 소설이 대중화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시점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건 불온한 책이야라고 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허균의 홍길동전은 그런 내용을 담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읽히면서 또 그런 뭐랄까요,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또 홍길동전이 과 함께 같이 유통되었던 영웅 소설들의 서사를 보면 역시나 거기는 국가에 충성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홍길동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제 그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나고 그와 더불어서 홍길동 개인의 욕망 성취의 과정도 이렇게 교묘하게 결합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소설을 공부하셨다면 알고 계실 만한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요런 좀 차이의 지점들을 또 한번 느끼시고 기회가 되면 홍길동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그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거 말고 예, 요새 이제 그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고 그때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 보시면 좋겠습니다.